이런 모습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김용현의 태도와 관련해서도 그 초반에는 굉장히 자신의 어떤 잘못을 조금 그 주장하는, 그러니까 그 고백하는 이런 태도였다가 급전직하로 완전히 달라져서 뭐가 잘못했냐, 계엄은 옳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약간 죄수의 딜레마처럼 네. 저 윤석열이 책임을 미루니까 그런 건 아니다라고 변호인이 또 반박을 했다가 근데 과연 오늘은 자신이 다 잘못했다고 할 것인지 재판 전략이 아니면 여기에서 윤석열과 서로 대질 신문을 하면서 서로 반박을 할 것인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근데 이제 포고령 관련해서 서로 간에 입장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포고령은 핵심이거든요. 내란죄의 내란죄. 내란죄의 구성 요건적인 핵심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서로 간에 이제 누가 그 썼냐? 입장이 다른 상황이고 예. 그것과 관련해서는 김용현 장관 측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진술을 네. 했어요. 이미 처음부터 예. 그 포고령을 대통령이 전부 검토를 했고 그렇습니다. 일부의 뭐 통행금지 이런 거는 삭제하라고 했고 그리고 법전을 이제 검토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오케이를 해서 이게 포고령이 나갔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김용현 장관 측의 진술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굉장히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뒤집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김용현 장관이 이제 헌법재판소 와가지고 그거 아니고 네. 뭐 윤석열 피청구인 측을 위해서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고령 문건 자체가 존재하잖아요. 네. 그것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이게 이미 전 국민에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공지가 된 상황 예.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와도 법률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피의자 윤석열과 서로 다툼의 여지는 있겠으나 뭐 기억이 안 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밖에 이제 다른 뭐 최상목 쪽지의 문제라든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뭐 도끼로 뭐 망치로 다 깨부숴라도 이제 끌어내라라고 했던 그런 대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는 그런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 4글자로 지난번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주장을 할 것이다. 이제 재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장께서 2가지 물었잖아요. 예. 최상목의 쪽지하고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 2가지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신문에서도 영장 전담 판사가 그거를 물었잖아요. 영장 판사님께서 그러니까 쪽지 관련해가지고 비상 입법기구 그것이 그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하는 그 구속 요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2가지를 다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 내란국조 특위에서 그리고 최상목 그 대행이 그 계엄 직후에 또 대정부 질문에서 한 그 직원들을 비춰보면 그 쪽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여기에 쪽지를 전해줄 때 없었다는 것이 어제 박선원 됐죠. 의원이 그것을 확인해 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난 그 기일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 측에서 쪽지 모르겠다고 막 이런 말 했을 때 박선원 의원이 저희가 이제 버스 타고 국회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자기가 저거 깰 핵심적인 걸 가지고 있다. 제가 국조특위에서 다 그 입증할 테니까 걱정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마침내 보니까 김용현 장관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하에 있었고.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쪽지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받은 것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 비상입법기구 관련해가지고는. 그래서 그 부분도 입증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것은 너무 많은 특전 사령관이라든가 수방 사령관이라든가 증언이 있기 때문에 조지호 경찰청장 맞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깰 수는 없을 것이다. 그냥 전형적인 피의자의 부인하는 자기의 범행을 다 부인하는 형사 피의자의 법정 태도이죠. 근데 저런 식으로 계속 끝까지 가겠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김철진 이제 군사 보좌관이 계엄 당일 10시 20분에서 11시 10분 사이에 김용현은 합참
그 전통실에 있었다. 네. 그리고 10시 40분에 최상목이 쪽지를 받았는데 이것은 대통령실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이 건넨 것은 아니고 피의자 윤석열이 건넨 것이다. 그리고 요거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예, 윤석열이 계엄날 직접 줬다. 네. 자기에게도 주고 최상목에도 주는 걸 자기가 봤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계엄을 했습니다. 실행하기 위한 각 부처 장관들에게 그렇습니다. 준 그런 지시서가 다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8번이라는 거잖아요. 네. SBS 단독 보도에 맞습니다. 따르면 김용현이 받은 최상목이 받은 쪽지가. 지시서는 넘버링이 8번이었다. 맞습니다. 쪽번호 8번이었다. 그러면 1번부터 7번까지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네. 그것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거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저는 그런 8번이니까. 분들이 8번이니까 네. 있고 그리고 최상목 대행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예. 대통령의 그 지시로 알았다고 진술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공소장을 보시면 김용현 전 네. 장관 등 공소장을 보시면 예. 대통령이 건네준 것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 검찰에서도 이미 확인된 사실인 거죠. 그렇습니다.